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발제자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주제는 언택트 뉴노멀 시대. 저희는 이제 코로나19 시대로 드렸는데 우리 배 처장님께서는 또 다시 재개념화하셔서 언택트 뉴노멀 시대 대학교육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주제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배상훈 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장 그리고 국내 최초라고 제가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학생 성공센터를 만드셔서 학생이 성공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을 운영하겠다라는 성균관대학교의 깊은 의지를 지금 천명하신 학생 성공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저희 지금은 사라진 에이스 사업을 할 때도 총괄 연구를 많이 진행해 주셔서 각 대학의 어려움들을 많이 대변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면 배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언택트 뉴노멀 시대 대학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서 약 한 25분 정도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없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배상훈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모두 반갑고요. 아까 교육부 발표도 듣고 하니 이제 교육대학이 뿐만 아니라 초중등도 마찬가지겠죠. 많이 변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교육 행정 전공하고 있고요. 교육 정책도 보고 있고 최근 한 몇 년간은 대학 혁신 또 방금 사회자 말씀 주신 학생 성공 이런 게 뭔지를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뉴 노멀 시대, 요새 여러 가지 용어들이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듀어링 코로나 등등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정치하게 정의를 못했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대학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말씀만 나누면은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성대 사례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 발표는 코로나19가 이제 대학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줬습니다. 의도치 않게 가보지 않은 길 가게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떠한 교육부보다도 더 무서웠죠. 모두가 온라인 전면적으로 가야 됐으니까. 예외도 없었습니다. 큰 변화를 줬는데 궁금한 것은 이제 코로나가 물러나면 우리가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대학이 또 바뀌어야 될까 바뀐다면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까 개별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 생태계는 어떻게 가야 될까 이것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지난 학기 조사해 보면 서울에 있는 한 8개 대학 큰 대학만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가고 2학기도 큰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적 평가도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은 말이 많았고요. 기말 시험도 어떻게 봐야 될지 도서관도 거의 50% 미만으로 열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 제가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경험과 교육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존 듀이 책을 열심히 밑줄 그으면서 읽었는데 역시 훌륭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경험주의자이기도 해서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경험에 기반을 둔 성찰로부터 배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학인 또는 초중등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만 교육부도 그렇죠. 성찰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노멀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에서 또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말씀을 많이 나누고 계신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꼭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교수들이 해외 포럼도 해도 해외 연사를 꼭 모시지 않아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셔도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말에도 줌으로 회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밤에도 하고. 언택트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두 번째는 사람 간의 관계 맺음의 양식이 좀 변화하기 시작했다. 꼭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서 소주잔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관계가 됐고 또는 학생들이 이제 그리워지기도 하죠. 캠퍼스 학생들이 없으니까. 또 이번에 코로나로 통해서 대학별로 에듀테크 인프라가 확대된 것도 새로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교수님들이 아날로그 시대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에듀테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은 해소한 게 아니냐. 하지만 역시 디테일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저의 생각은 한 네 가지로 머물러 있습니다. 전체를 통틀어 얘기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겠다. 기존에 하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든 대학 교육의 혁신은 대학 교육 혁신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에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시대가 될 것이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서만은 아니고요. 그들이 없으니까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캠퍼스 텅 빈 캠퍼스를 보면서 교수로서 나의 존재는 뭔가, 직접 학생들하고 교감하지 못하면서 이 수업이 가지는 의미는 뭔가, 또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을 텐데요. 앞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시대고 지식, 역량 기반 교육 과정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건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시대다. 물론 스마트 대학으로 가야 되고요. 그동안 우리가 경쟁보다 협력과 상생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온라인을 경험하면서 원격 교육을 경험하면서 이제 구체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계속 학습해야 된다. 요즘 해외 대학 교수들하고 좀 협업하는 게 있는데요. 하버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대놓고 dangerous times, 위험한 시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 사람이 줄까요? 그러면 대개 지금까지 우리 논의는 학생이 줄고 대학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들이 등록금이 원천되니까 학생이 중요하다. 그건 아주 낮은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저희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공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 대학의 사명이고 발전의 토양이라는 것을 적어도 저희는 경험을 했습니다. 글로벌 고등교육 동향을 봐도 이게 제가 번역을 하거나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책인데 미국 동향을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지난 50년간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이 변화의 트래젝토리로 보면 되게 미국이나 일본을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이분들이 고등교육은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게 일어났는데 학자들이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을 쉽게 쓰지 않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미 미국 대학들만 해도 미국 대학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지는 않겠지만은 키워드가 student engagement and student success로 넘어갔다. 이게 이 시소가 그동안 교수자와 대학이 너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 이 학생들이 성공하고 학습에 참여하고 인간관계에 참여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식도 기르고 정서적으로도 성숙하고 훌륭한 시리즌이 돼서 사회로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됐다. 학생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대만의 전유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포럼 마치고 구글로 가셔서 Student Success Center를 치면 웬만한 미국 대학, 제가 장담하건대 90% 이상은 Student Success Center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좀 끌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친숙한 매슬로우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학생이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어디에 소속감을 느끼면서 편안하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속한 이 사회, 작은 사회, 큰 사회, 학습 공동체 또는 학생회, 크게는 더 큰 사회까지 자기의 역할 책임을 제대로 알면서 커나가는 것. 더군다나 우리 성균관대학의 건학 이념은 수기치인이라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르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많은 혁신이 있어야 되고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도 혁신 중에 하나인데 좀 더 많은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 최근 저희는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총장께서 저희 교무위원 또는 처장단을 모아놓고 왜 반드시 수업이 3월 1일 날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냐. 만약 개강을 2월 말로 당기고
수업을 15주로 열심히 하게 되면 종강은 5월 말로 끝나게 되고 우리는 여름방학을 3개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대개 이제 6월 중순쯤 수업이 끝나고 7월, 8월 어정쩡한 여름방학이 있는데 이렇게 여름방학 3개월을 충실하게 확보하게 되면 성균관대 학생 3,000명이고 4,000명이고 모든 학생을 인턴을 보낼 수도 있고 글로벌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정규학기 때 전공 수업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정규학기 때 배우지 못한 그런 역량들을 기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는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도전학기제라는 걸 하고 있는데 한 20개 정도 교과 프로그램이 열리고 한 20개 정도 교육과 프로그램이 열려서 각각 한 2,00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죠.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고요.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런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의 아이디어는 끝이 없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성장하려고 대학이 작정을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칼리지 이펙트, 대학 효과를 누리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혁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일 관심 가졌던 거기도 하고 이번에 완성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혁신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학생 성공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하는 모든 경험을 축적해서 기록하는 것인데요. 어떤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떤 과제를 내고 그들의 만족은 어땠고 어떻게 이수를 했고 그 성과도 비교를 하고 역량 진단도 하고 우리 대학은 상품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한 20년 쓰던 건데 새로운 상품제로 바꿨는데 이걸 학생 성공 역량 5개하고 링크도 하고 장학금 받는 것 대학원에 진학에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취업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뭘 참여했고 국제교류 활동, 상담 활동, 학생회 활동 이런 말 들으면 또 무슨 말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서 삼성 SDS하고 한 12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학생 성공센터 또는 취업센터, 창업지원단 같은 데서 선배들이 거쳐간 길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학업 지도도 할 수 있고 진로 안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생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므로써 그들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DS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저희가 이걸 통해서 저희가 말로 전주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교과, 교양, 전공, 비교과까지 모든 경험을 다 여기다 쏟아놓기로 했고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학생 서비스가 가능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업 성과도 분석하고 진로 지도, 학생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학교 차원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역량을 아이들이 갖추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역량 개발이나 상담을 할 때 연구원들이 무언가를 보면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학생 성공과 미래 가치라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인지적 성장 말고 이제 저는 언택트 시대, 뉴노멀 시대가 되면 대학은 학생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텅 빈 캠퍼스 교정을 경험했는데요. 이들이 없으니까 대학이 대학 같지 않다. 학생들은 대학의 핵심 주체고 캠퍼스가 활력을 갖는 원천이고 적어도 우리 대학에서는 총장님이신데요. 학생은 대학 경영의 진짜 파트너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생처장이라서 학생회하고 총장님, 총장단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만납니다. 온라인 수업을 갈 때, 장학금을 바꿀 때, 뭐 등등 도전학기제를 도입할 때 한 글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숙대 그 기획처장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제 생각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소 뜬금없을 수 있지만 대학 혁신의 하나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기여하는 데 있다.
최근 여러 대학에서 인권센터가 신설되고 대학원생 권리장벽이 채택된 등 과거보다 형식적 측면에서 학생을 배려하는 장치가 더 많이 마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나 개인적 사유로 인해 정신적 혼란을 겪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대학생들이 우울증을 느낀다는 보고도 있다. 대학의 교양교육 비교과 대면 상담 동아리 좀 더 개선되고 활성화된다면 학생들이 감정 근육을 단단하게 함으로써 훌륭한 인격체로 커나갈 수 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대학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하다고 답할 것이다. 대학은 학생을 지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잘 키우려고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분이 이제 학생이 당신은 학생을 경제적으로는 금수저를 못 만들어도 정서적으로는 금수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100% 공감하고요.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을 보살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대학에 확진자가 5명 나타나서 2차 감염자까지 격리를 많이 시켰는데 우리 학생 또는 교수님 중에 여러분이 이들이 20일간 적어도 격리가 돼야 되는데 대학에서 부식이라도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박스를 사서 보냈는데 의외로 보내준 물품 잘 받았다. 고민데 감사하다. 뭐 이런 답장이 왔어요. 한 명 한 명 신경 써주고 격려해줘서 고맙다. 뭐 등등.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 학생 또는 대학 공동체가 보면서 아, 한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 좋았다. 이런 반응을 얻었고요. 이번에 신입생 3,500명에게 모두에게 박스를 하나씩 보냈습니다. 우리 대학의 티 또는 안내 책자 또는 우리 대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신문, 마스크, 또 학생 성공 수기집 등등을 한 3,400개, 500개 정도 보냈는데 우리 대학이 자녀를 보낸 그 동료 교수, 다른 대학 교수도 그걸 받는 순간 학교에 대한 소속감, 심지어 반수하겠다는 아가 주저앉았다는 얘기도 있고 한 학생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관되게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모두 성공시켜보자는 메시지를 주어가고 있고요. 학생 성공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화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학에 성대신문에 신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주관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후에 실린 글들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글을 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학생 성공을 위한 나의 다짐. 이분은 공대 교수고 이분 학부대학 교수님인데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문화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이제 그 학생회관에 이제 저희가 비추는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뭐 이런 것도 내고 뭐 이렇게 불을 비치는 것 같아요. 밤늦게 공부하거나 프로젝트 하거나 귀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학이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 열심히 해다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가 됐든 언택트가 됐든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인지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서적 보살핌까지 하면 그게 혁신이 아닌가. 그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또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가 느낀 점은 대학을 하나로 묶는 비전과 가치가 꼭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제 2학기 때 우리는 이제 교육과정 혁신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면 싸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2학기 진행되면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대학 당연히 가야 되는데요. 코로나19가 저에게 신개념 스마트 대학 컴패스를 알려줬습니다. 당연히 캠퍼스, 물리적 캠퍼스 말고 제가 이제 강연하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강연이 가능하겠다. 캠퍼스를 공간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배움이 일어나는 장이라면 어디든지 캠퍼스로 할 수 있겠다. 저희 신입생들 한 200명 모아놓고 저희가 강연한 건데요. 이게 이제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연도 하고 사회자도 있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스마트 대학을 어떻게 갈까? 이제 교육학회나 여러 군데서 발표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일단은 오프라인 강의를 20% 정도 질 높게 다이어트를 해보자. 그렇게 되면 현재 대학의 강의실 구조가 이렇게 네모나게 흡사 홍익대 유현중 교수는 감옥과 같다고 비유까지 했습니다. 이런 강의실형
아날로그 대학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 대학원의 연구 공간, 거라지형 창업 공간들이 있는 공간을 세이브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공간 혁명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네모난 강의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으로 다이어트해서 강의실 여력을 좀 줄여서 다양한 학습 공간, 팸랩, 디자인 스튜디오, 연구 공간 만들 수 있겠다. 저희는 이미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충분히 공간 혁명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시간 혁명은 너무 잘 하시는 거니까요. 여기 제가 수업했던 건데 지난 학기 호주에서 한 학생이 들어왔고요. 이 학생은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학생인데 잠시 일하다가 옆에 조용한 회의실로 와서 제 수업을 들었고 일반 학생들이고 또 언제 어디서나 몇 번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되면은 수강 신청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이제 시간이 겹쳐도 학생들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재직자 교육, 평생학습도 실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습혁명, 뭐 적응형 학습이다, 맞춤형 학습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지나가도록 하고요. 학습혁명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온라인 원격 학습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대개는 액세스, 디바이스, 플랫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요. 교육적 차원의 얘기를 조금 덜한 면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육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온라인 원격 학습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리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죠. 금요일날 몰아서 들으면 안 되고 스크린에 3개 창을 띄워놓고 2배속으로 돌려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교수님들이 온라인 원격 수업 디자인을 잘해야 되고 비대면 수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피드백과 상호작용, 협동학습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과연 자기주도적 학습자인가, 길들여진 피동적 학습자인가. 여기 이제 작년 1학기 때 했던 거고 올해 1학기 때 조사한 건데요. 되게 60점 만점인데 대부분 이게 낮아졌습니다. 과제 제출만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터뷰한 결과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피동적으로 길들여진 학습자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수업이 성공하려면 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그러면 수업을 잘했는지 이게 이제 저희가 또 체크를 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항인데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는지, 관련된 그림 영상을 썼는지, 최신 동향을 반영했는지, 여러 가지 설명을 보완했는지, 피드백과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대부분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근데 외람된 말씀인데 내일 저희 이제 성균관대에서 학장 워크숍이 있어서 저희 또 성대 것만 따로 분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지만은 저희 성대는 이것들이 다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웃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저 샘플이 한 1000개 되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더 얼러트하고 고민하신 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본격화되면 자칫하면 고등교육의 양극화도 일어날 수 있겠다. 테크놀로지 면에서 양극화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얼마나 역할을 하시고 수업 설계를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기회도 달라지고 학습 질도 달라지기 때문에 허덕이면서 수업만 하는 대학도 있고 비교과 활동도 온라인으로 열심히 하는 대학도 있고 교수님들이 수업 설계 잘하는 대학도 있고 그냥 때우는 대학도 있을 수 있겠다. 이 교육부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 학생의 상호작용이고요. 자, 온라인 비대면 학습의 가장 아킬레스건인데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기가 수업한 결과에 대한 말씀 나누는 거, 소개 활동은 거의 안 됐고 수업만 근근히 했는데 뭐 상담이나 취업 진로는 뭐 거의 떨어져서 결국 온라인이 결코 표본이 될 수가 뭐라고 할까 표준이 될 수는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호들갑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온라인 수업 질 좋게 어느 정도 하고 오프라인 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제만 내주고 잠수 타는 교수님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학생들 협동학습 역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황에서 팀 프로젝트 협동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설명하지도 않을 겁니다. 사회 정서 역량, 공감, 배려, 팀워크 굉장히 중요한 학생 성공 역량인데 서로 도와가며 시험 준비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친구끼리 피드백을 주고받거나 자료를 공유하는 것들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교수님들이 조금만 디자인을 잘하면 그래서 아까 교육부 발표에 원격 교육 뭐 지원센터, CTL들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냥 일방적 원웨이 딜리버리만 했을 때 원격 교육 온라인 학습의 효과는 낮아졌을 다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수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준비와 능동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 그리고 피드백과 평가는 수업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뒷받침돼야 된다. 특히 이 평가 문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좀 놀라운 점은 우리 학생들, 교수님, 대학 모두가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부정의 방지와 공정성에 매몰되어 있는 현장을 보고 온라인에서 평가의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쟁보다 협력과 상생이 필요한 시대죠. 우리 아이들 모두 경쟁에 찌들었고 교수님 기성세대가 칭찬에 인색하고 아이들은 롤모델이 필요하고 대학들은 끊임없는 경쟁을 합니다. 뭘 해야 할까요? 이제 많은 대학들이 변하고 있는데 저희는 진즉 그 성적 장학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활동하고 열심히 하면 칭찬하는 장학금을 이제 저희가 늘었고요. 이게 사실은 지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게 많은 효과를 학생들이 학교를 믿고 신뢰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학생들이 어떠한 학교 생활 궤적을 따라가는지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도 학생들은 미지의 세계를 기꺼이 가려고 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장 큰 대안은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이미지, 센스를 주는 것이겠죠. 멘토링도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선배 멘토링, 교수님 멘토링 이런 거 온라인으로 진행해 보니까 저는 아마 앞에 말씀드린 그 그래프들이 저희 성대 것만 분석했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도 굉장히 저희는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체전되고 나서 요 차를 사느라고 부끄러웠는데요. 우리 대학에 장애 학생이 3명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언덕길을 이 휠체어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총장이 동의해 주셔서 이 차를 샀고 여기가 지금 제 오피스인데 여기 화단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작업하시는 분 한 10분이 작업을 하더니 경사로를 만들어서 나중에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뒤에서 기숙사에서 등교하는 장애 학생 1명이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저희가 작업을 한 거거든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런 노력을 이 장애 학생 3명 외에 나머지 25,000명의 학생들이 보고 우리 대학이 소수자, 어려운 학생, 취약한 학생을 돕는 공동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공유대학입니다. 이게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학에 대한 모든 논의가 언론이든 정부든 퇴출과 뺄셈 중심의 양적인 구조 조정에 있다면 이번에 온라인 수업은 질적 구조 개혁으로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몇 군데 대학을 다녀봤는데요. 지방의 어느 대학이 수도권 대학하고 공유 캠퍼스 계약을 맺었다고 협의를 했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남의 대학 캠퍼스에 가서 강의 듣기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기꺼이 데려가서 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온라인 원격 학습을 통해서 가상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충분히 공유 캠퍼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학점 배분, 또는 등록금 배분, 교수의 수업 실수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이 기회를 저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방대학이 좀 많이 살아날 것 같이 생각되는데 제가 어느 페이퍼에 쓴 건데요. 그 지역 내에 있는 대학 수하고 그 지역의 총생산, 개인 소득은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이 무슨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대학만으로 살기 힘드니 여러 대학이 뭉쳐서 공유대학을 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은 늘리고 리소스를 넓히고 이런 공유대학이 고등교육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사회와도 가까워져야 되고요. 저는 대학이 사회적 공공재라고 생각됩니다. 이대 마찬가지일 거고
아주 대학마다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엑스캠퍼스라는 걸 마치 테드처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 강연을 해서 유튜브에 이제 올리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1개 정도 찍었는데요. 뭐 차이나는 클래스 세바시 출연한 선생님들 기꺼이 출연해 주셔서 여기 정지현 선생님, 뭐 황교 선생님, 한윤 선생님도 모셔서 한번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모든 나라 사회에서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대학, 그 협력과 소통은 학생부터 글로벌까지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학습해야 됩니다. 학습의 주체는 교수와 학생뿐만 아니라 이 대학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학이 학습 조직이 돼야 되고요. 직원들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를 제도하는 게 중요하다. 또 교수와 직원의 협업 모델이 필요하다.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비전 포럼이라는 걸 매주 합니다. 뭐 삼성 사장단 회의 같은 거 비슷한 건데 삼성 사장하던 분이 오셔가지고 대학 혁신 방안도 말씀하시고 뭐 외부 내부 와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학과장, 팀장 등등등이 다 앉아서 하는데 이 온라인이 되니까요. 각자 자기 책상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온라인으로 전격적으로 가는데도 삼성병원의 의사 선생님 모셔다 강의 듣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직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는 식스 시그마라는 걸 하는데 한 학기 정도 직원 선생님들을 공부만 하라고 발령을 냅니다. 자기 현업에서 당면한 문제를 한 학기 정도 연구를 하고 다음 학기에 실무에 반영하는 그 성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정책 프로그램은 직원 선생님들이 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학생 성공 이 포트폴리오도 교무팀의 주임 선생님이 한 학기 정도 개발을 혼자 학습을 하고 한 학기 정도 SDS하고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한 건데요. 직원들의 전문성이 제고돼야 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혁신되고 현업에 있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이것이 반영되는 구조 그리고 모여서 토론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당연히 정부 규제 개혁 필요합니다. 아까 교육부 사무관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더 큰 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프라인 시대의 유물들이 많습니다. 이제 온라인 강의 상한제는 폐지하겠다고 했으니까 반가운 일인데 학교에 교수가 몇 명 있어야 되고 땅이 얼마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새롭게 제로 베이스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교수님이 온라인에서 300명, 400명을 가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땅보다는 가상의 버추얼 캠퍼스가 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 경쟁 패러다임에서 공유와 협력으로 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학기 사실 저희는 온라인을 작년부터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요. 지난 학기 모든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저희 대학은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굉장히 값진 경험을 얻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온라인이 반드시 표준 아니라는 그런 교훈도 얻었습니다. 동시에 한 온라인에 300명씩 학생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외국인 학생도 있고 신입생도 있고 재직자도 있었는 거 보면서 충분히 대학 혁신을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대로 회귀하지 않고 변화할 때다. 이 변화를 하는 대학, 하는 교수, 하는 학생이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이 변화가 경쟁만 가지는 않고요. 서로 협업을 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훈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대보다 훨씬 더 큰 내용을 깊이 있는 고민과 인사이트를 주는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이대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역시 성대 배상훈 교수님이 앞장서서 이게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잠깐 발표 자료에 스쳐가서 제가 한 번 더 공지해 드리는데 배상훈 교수님이 쓰신 이 책이 2020년 학술 우수 도서 대학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와 학습 분석 해서 제가 뭐 크게 홍보는 못 해드리고 이렇게 저도 사서 보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학술적으로도 많이 인정받고 계셔서 존경스럽습니다.